반갑습니다. 옛날 모자를 써서 오늘은 모자를 좀 거꾸로 뒤집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더 젊어 보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벽과작물 마지막 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화면 공유해 드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중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강의 끊기 미안해가지고 되게 이제 질문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려면 또 까먹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채팅창을 미리 열어두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장, 수수, 벽과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곡물 종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곡물들을 시리얼이라고 그러죠. 시리얼. 시리얼이란 말이 이제 곡물의 신을 의미해요. 시리얼이 곡물의 신을 이제 의미하는 의미에서 시리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장. 그 조나 기장을 서양에서 이제 다 밀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이전 시간에 드렸고, 조를 이제 별도로 이제 폭스테일, 그러니까 여우꼬리라고 부르고 있고, 수수까지는 또 이제 수수까지 포함해서 밀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뭐 조라든지 기장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조야, 기장이야, 수수야 헷갈릴 정도로 서양에서 먹는 그런 작물들은 분화가 덜 돼 있어요. 아마 이제 이게 동양에서 출발해서 아마 이제 전파되고 또는 이제 서양 안에서는 분화가 더디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슷해요. 심지어 이제 거기 기장 중에서 핑거 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핑거 기장. 핑거 기장을 보면 꼭 우리 뭐처럼 생겼냐면 그 뭐라 그러죠? 우리 부들 열매 아시죠? 핫도그처럼 생긴 부들 열매처럼 생긴 기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장이지? 이거 부들 아니야? 이렇게 생길 정도로 분화가 아직도 모양 형태학적으로는 분화가 아주 좀 더딘 종류에 속합니다. 기장은 이제 파니컴 밀라세움이라고 해서 파니컴이라는 얘기는 수수 속에 이제 각종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명고에서는 이제 기장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직단 할 때 직도 이제 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조를 직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도 이제 조하고 기장은 직으로 이제 통칭을 했나 봐요. 그리고 서는 차기장을 가리킨다. 지금 이제 고대 중국에서는 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당나라 이후에 그 뜻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직을 이제 매기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정량이라는 게 있는 정량이라고 불려요. 빨간 이제 색을 띤 그런 이제 곡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량이라고 불렀는데 발음이 칠량이에요. 칠량. 중국어 발음은 이제 정량을 읽을 때 칠량이라고 읽었는데 이것이 의미 이제 바뀌어서 기장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기당 그러니까 기시라는 말은 길 또는 이제 이게 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전미사의 랑이 붙어서 기당 하다가 이렇게 기장으로 합성어로 돼서 이제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의식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건 아주 설이 분분한 거죠. 근데 아무튼 조나 기장을 통칭해서 이제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장의 효능을 보면 먼저 이제 사투리 방언 지도를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충청도에서는 지장, 중국 길림성에는 기자이, 기재, 흑룡강성에는 기재이, 한경남도 기쟁이, 한경북도 기자이, 강원도 지장, 경상도도 지장, 지정, 잔지렁이, 지정이, 지장쌀, 그다음에 경기도 지장, 충청북도 잔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잡곡을 대표하는 데는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에서 잡곡을 제일 많이 생산했을 것 같은가요? 황해도예요. 황해도. 네. 황해도가 이 그 벽과에 속하는 곡식 종류의 그 주산지가 황해도입니다. 이 황해도 이름은 안 나왔네요. 안타깝게도. 기장의 효능을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좋고요. 그다음에 콜라겐의 원료인 이 산화규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하면 이제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피부 미용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있어서 노화 예방이 되고요. 철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그다음에 비타민 A 때문에 설사 완화라든지 설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닌과 플로페놀이 있어서 항암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칼슘도 좀 많이 들어있어서 뼈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염증 안정이라든지 기침 완화, 그다음에 위장 보호, 장 기능 개선. 와,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데요. 일단 기장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황기장이 있고요. 겉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황기장인지 흰기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벼룩기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장 사진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기장 검색하면 다 저기 부산 옆에 있는 기장군이 검색되는 바람에 잘 모를 텐데 조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조의 이삭은 뭉쳐져 있다고 한다면 기장은 오히려 벼에 가깝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털들이 줄기에 털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기장의 줄기와 잎을 보면 아주 가는 솜털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장의 여러 나달을 보면 이렇게 기장 색깔이 이렇게 나뉩니다. 이건 이제 나달이니까 이걸 이제 껍질로 한번 벗겨야 드디어 이제 안에 소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종피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자의 껍질 색깔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벼룩기장, 붉은기장, 황기장, 흰기장, 그리고 잿빛기장, 회색기장이 있죠. 그래서 기장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벼룩기장의 원래 이름이 뭔지 이런 걸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옛날 고전 농서에 벼룩기장을 얘기할 때 따로 부르더라고요. 칠기장 또는 옷기장 이렇게 불러요. 벼룩기장 색깔을 보면 꼭 오칠을 해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네.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을 내고 있는데 벼룩기장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촌스럽기도 하고 좀 약간 천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조선시대 때 부르던 이름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름이에요. 옷기장, 오칠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옷기장, 칠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 벼룩기장이 옷기장이고 칠기장일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없을까? 굉장히 이제 수집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평창에서 저희가 이제 능금나무를 수집하던 집에서 그 아저씨 말이 이게 옥기장이고 이 옥기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씨앗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가끔 돌아다니면 이렇게 이름을 수집할 때도 있어요. 씨앗은 이미 있지만 이걸 옛날에는 옥기장이라고 불렀을 것 같은데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칠기장일 것 같은데 옥기장이고 칠기장일 것 같은데 증명해 줄 사람을 이제 드디어 평창에서 찾았을 때 굉장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기장 요리로 보면 이건 이제 저기 어디죠? 이거 왼쪽에 있는 그 팬케이크처럼 생긴 것은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기장을 가지고 만들어낸 요리예요. 네. 인제라라고 부르는 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 요리협회, 예. 북한에서 나온 이제 요리책이 있어요. 다양한 요리책이 있는데 그 요리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매기장 조림이라든지 기장찰밥 뭐 이런 다양한 기장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잡곡들은 다 황해도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도 쪽에 이런 곡식 종류들, 오곡을 활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발전돼 있어요. 조선 요리협회는 사실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북한 요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북한하고 이제 교류를 계속 앞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좀 이제 막 계속 후원하라고 이렇게 팝업창이 뜨긴 하는데 아무튼 다양한 요리 메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먹어버렸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밀이에요, 호밀. 우리 그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성장 소설인 호밀밭의 파수꾼이 생각나는 그런 호밀인데요. 호밀이란 한자어는 호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북쪽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네, 호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는 호주머니가 없었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 이후에 이제 몽골 쪽에서 유행하던 그런 이제 주머니가 밖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지. 옛날에는 이게 팔섭에다가 뭔가를 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호가 들어가면 이제 북쪽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밀은 캅사스와 카스피해 동부가 이제 원산지로 선산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요즘 이제 광주 직화시가 되는데 광주 직화시에 이제 신창동 선사 유적지에 탄화된 호밀이 이제 발견돼서 선사 시대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호밀이 재밌는 게 이건 이제 사실은 밀과 또는 이제 보리 계통이 심어진 주변에 있던 잡초였다고 그래요. 잡초였는데 이 호밀 이제 밀이나 보리가 심어지는 것들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 잡초도 이제 따라간 거예요. 계속. 이 잡초가 계속 따라가니까 그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골칫거리였죠. 이 호밀이. 그러니까 항상 뽑아내고 이 호밀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이게 숙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작물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알곡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건 잡초로 취급할 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서 잡초를 작물화한 하나의 유명한 케이스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밀은 애초에는 작물은 아니었고 밀과 보리를 심는 가운데서 이제 번성하던 잡초의 일종이었고 그게 이제 작물 재배 포장 근처에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곡이 점점 커져서 작물화된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가 뭔가 심다 보면 이렇게
잡초들이 작물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잡초가 작물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그 키노아나 아마란스 뭐 이런 것들 페루에서 도입된 이런 그 곡류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게 참비름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참비름 씨앗은 안 먹잖아요. 근데 페루에서 이게 잡초처럼 자라면서 경작지에 이제 잡초로 자라다가 작물화된 그런 키노아나 이 아마란스 뭐 이런 것들처럼 이 호밀도 재배지를 계속 따라다니던 잡초로서 작물화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련에서 이제 이게 흑방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이 호밀의 용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들이 옛날에 이제 뭐 얘기 뭐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가볍잖아요. 빵으로 호밀로 만든 빵은 굉장히 가볍고 근데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주로 이제 잠잘 때는 저 호밀빵을 베개로 삼고 누웠대요.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너무 딱딱하니까 칼로 베어서 물에 적셔서 이렇게 먹었던 그런 빵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을 갖고 있어요. 밀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B가 많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B 중에서도 B1과 B2는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변비를 해소하고 그리고 장내의 환경을 개선해서 장이 깨끗해지면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죠, 그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고 또 글루텐 함량. 밀은 되게 이제 글루텐 함량이 많아서 이게 이제 글루텐 프리에 이제 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품종 개량도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성분 분석도 하는데 이게 글루텐 함량이 적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흡수가 이게 딱딱하고 뭐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니까 음식물 흡수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서 당뇨병도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기장과 같이 칼륨이 많이 있어서 몸에 과도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레늄이라고 하는 이제 천연 항산화제가 있어서 노화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 건강에 좋은 효과를 냅니다. 호밀은 흔히 이제 농사 관련해서 경운농법, 경운작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호밀을. 그러니까 호밀 뿌리가 다른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귀리나 이런 작물들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일부러 땅을 갈아주지 않아도 귀리 이 호밀을 뿌려놓으면 땅을 경운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운작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뿌리 모양을 보면 이 뿌리 안에 다양한 하얀 이런 그 곰팡이들이 뿌리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내에 이런 이제 미생물들을 배양을 해서 이 미생물들이 또 땅을 갈아주는 효과도 있고 뿌리가 또 그 미생물들이 유인하는 방향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땅을 굉장히 깊게 갈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되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눌러주는 힘, 다밥이라는 것 때문에 땅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호밀을 주변에다 심기도 하고요. 일부러 이제 경반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도 따로 이제 이렇게 호밀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밀은 이렇게 겨울철에 재배하는 작물로는 경운작물이면서 땅의 물리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호밀은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밀보다는 굉장히 왜소하게 생겼어요. 삐죽하게 두 줄처럼 보이죠, 그죠? 두 줄 또는 이제 네 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호밀의 이삭이에요.
키는 사람 키만큼 1m 50에서 뭐 이렇게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비와 엽살, 잎사귀의 이제 모양이고요. 백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밀밭의 모습입니다. 이건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료작물로 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돼서 사료작물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축산과학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곡식 뭐야 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작물로 키웁니다. 호밀꽃도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삭 옆으로 이렇게 노란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호밀꽃. 그래서 이제 토종호밀은 선사시대 때 이렇게 도입되긴 했지만 선사시대 이후에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재배되었다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요리라든지 용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문헌 자료를 봐도 이게 이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종 호밀들은 야생화된 측면에 근대에 들어서 축산업을 통해서 이제 일제시대 때 도입된 품종들이 대개가 지금 현재 토종 호밀로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경기재래라든지 진안재래라든지 팔당호밀, 부여재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 이제 문헌상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민족들이 뭐 축산을 오랫동안 해왔던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축산을 해왔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데 호밀의 기록들이 찾아볼 수 없어서 오히려 선사시대에 도입되긴 했지만 그 중간에 다른 작물들에 의해서 사라진, 도태된, 그래서 야생화되어 버렸고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다시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도입된 종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호밀들을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옥수수. 그 다음 작물은 이제 옥수수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한자어로 옥촉서. 촉서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수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수를 닮은 수수라는 뜻이 이제 옥수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옥수수의 유래지는 이제 남미잖아요. 남미 페루. 남은 페루인데 여기서 이제 도입되어서 중국을 통해서 전래되었다고 해서 강남이라고 부르다가 강남이가 강낭이 강냉이로 이렇게 변했죠. 우리 강남콩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전래되었기 때문에 강낭콩이라고 부른 것처럼 강냉이라는 이름도 중국에서 전래되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1700년대 중엽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된 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수수의 이제 에너지와 이렇게 이제 효능을 보면 옥수수도 이런 벽과 작물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개선하는 효과, 그다음에 심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위험도도 낮추고요. 그다음에 염증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뇌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옥수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빈혈 예방하고 소화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섬유소 때문에 이제 장 건강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은 게 이 옥수수의 효능입니다. 옥수수의 기원지에 가보면 이 페루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옥수수들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페루 인근에서 이제 이게 야생의 작물을 야생의 식물을 이제 작물로 순화시킨 거죠. 요즘 이제 전 세계 옥수수 생산국하고 생산량을 보면 남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북미하고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이제 GMO의 형태로 재배되고 있어서 GMO의 대표 작물이 또한 옥수수이기도 합니다. 수익 생산국하고 수입국을 보면 우리나라가 2위죠, 그죠? 그래서 그 속된 말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섞인 말이기도 하고 옥수수가 들어가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미국인의 단백질의 대부분의 한 67%는 옥수수다 이런 얘기도 해요. 미국인의 몸의 한 67%는 옥수수다. 워낙 옥수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품종 개량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야생의 테오신테라고 하는 정말 이게 꼭 이상한 그 잡초에 마디처럼 생긴 이 열매가 드디어 이게 동전을 비교했어요. 이만큼의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테오신테라고 하는 목초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이제 그 남미에서 양이나 라마 뭐 이런 애들이 먹던 그런 목초에서 드디어 이제 작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요즘 이제 다시 테오신테를 목초로 다시 개발하는 일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농진청에서. 목초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크고 생육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옥수수의 품종을 보면 마치종, 이게 말 이빨을 닮았다 그래서 마치종이라고 그러고요. 경립종은 이제 단단한 이삭을 열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경립종. 그다음에 감미종은 단옥수수예요. 단옥수수.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일본에서 들어온 옥수수가 뭐죠? 그 단옥수수 있죠. 초당옥수수 이런 게 이제 단옥수수고 우리가 슈퍼에 가면 통조림으로 나오는 거 이게 대개 이 단옥수수고요. 그다음에 일식집이나 뭐 이런 어떤 고깃집이나 가면 꼭 철판 위에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뭐야 볶아서 나오죠. 그게 이 단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폭렬종은 팝콘 옥수수. 우리 토종으로는 이제 쥐빨 옥수수 종류가 이제 폭렬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나머지가 지금 여러분의 영상 때문에 가려진데 나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그 그죠? 찰옥수수. 나종은 이제 찰옥수수를 얘기합니다. 왁시종이라고 하죠. 왁시종. 왁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찰옥수수. 이렇게 이제 옥수수는 똑같이 이제 벽과니까 그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의 이제 성분에 따라서 찰과 매가 구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질의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이 단옥수수 같은 경우는 당분의 형태로 전분의 형태로 저장이 안 되고 당분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당분에서 물이 빠지면 이렇게 마르면 쭈글쭈글한 씨앗의 형태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완두콩도 토종 완두콩하고 시중에 나오는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있는 이유는 당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당분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옥수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C4 식물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들은 C3 광합성을 하는 데 비해서 이 C4 광합성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엽록체의 위치가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관과 통기관이 있는 주변에 엽록체가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C3하고 C4가 다른 것은 광합성하는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탄소 3개를 고정할 때 이 C4 식물은 탄소 4개를 고정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잡초가 이 C4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는 이제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잡초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걔네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광합성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심는 작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C4 광합성을 하는 작물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옥수수고 수수, 조, 기장,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C4 광합성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벽과작물 중에서 벼는, 밀은, 보리는 이 C4 식물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잡초와의 경쟁을 우리가 좀 겪고 있죠. 다행히도 이제 기장이나 조나 수수나 이 옥수수가 그리고 사탕수수가 이 C4 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 한 번만 매줘도 옥수수 밭은 그래도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벼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작물들은 적어도 한 서너 번은 풀매기를 해줘야 풀들하고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의 구조를 보면 이 위에 달린 게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이고 이 밑에 옥수수 이제 알곡이 달리는데 이제 옥수수 수염이 나오는데 이 옥수수 수염이 암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옥수수 수술이 여기에 이제 떨어져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자가 불합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얘가 자가 수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옥수수에서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타가 수분이에요. 자기 꽃가루 바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옥수수는 또 이 벌들이 이렇게 수분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방향으로 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는 여러 포기를 심어야 알곡이 꽉 찬 것을 이렇게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가 더구나 또 이제 그렇게 여러 포기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암술과 수술이 있으면 수술이 먼저 발달이 돼요. 암술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포기를 심어야 원활하게 수분이 이루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뿌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뿌리 박은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뿌리가 노출된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기근이라고 합니다. 기근. 공기 중에 나와 있는 뿌리라고 해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가 바람에 쓰러지려고 그러면 얘가 지탱하는 효과가 있죠. 쓰러지는 방향에 기근이 나와 있죠. 그죠? 받쳐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라고. 그래서 옥수수가 재배하다가 옥수수가 쓰러지면 이걸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뿌리들이 다쳐요. 그래서 옥수수는 절대 세워주지 마라 그래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완벽하게 반듯하게 일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가 살 만큼은 일으키거든요. 몸을 이렇게 기근이 나와서.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뿌리가 상해서 더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바람 오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쓰러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토종 옥수수의 여러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쥐이빨 옥수수의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쥐이빨처럼 생겼죠. 쥐이빨처럼 생긴 것도 있고 단옥수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찰옥수수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당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생목 오른다고 하잖아요. 생목. 호박고구마도 너무 다니까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생목이 오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너무 단 것에 대한 거부감이죠. 그러니까 이 찰옥수수도 먹으면 생목 오른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매옥수수만 쪄서 드세요. 근데 매옥수수도 쪄서 먹으면 맛있어요. 옥수수의 이제 특징이 수확할 때 바로 이제 솥단지 걸어놓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수수는 이게 전분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옥수수는 수확하자마자 바로 쪄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유전 현상으로서 이제 뭐 메타크세니아하고 크세니아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옥수수의 모습이에요. 메타크세니아는 이렇게 이제 껍질의 색깔이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옥수수에 꽃가루가 들어와서 그 품종의 색상을 닮아가는 게 이제 메타크세니아고요. 또 크세니아 현상도 있는데 옆에다가 찰옥수수 심고 또 매옥수수를 같이 심어 놓으면 이 찰옥수수가 매옥수수로 바뀌는 배젖의 형태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이제 크세니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상도 바뀌고 그다음에 찰성이 매성으로 바뀌는 찰옥수수를 심었는데 틀림없이 이 매옥수수가 박혀 있는 그런 이제 크세니아 현상도 옥수수에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옥수수는 이제 재배할 때 격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품종하고 같이 심을 때는 거리를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뛰어야 되는 거리가 4km예요. 우리 밭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간격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거리를 격리하는 것보다는 시간차 격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4월 달에 흰찰 옥수수를 심었다. 그러면 5월 초에 뭐 검정 찰옥수수를 심든지 검정 매옥수수를 심든지 근데 6월 달에 또 다른 걸 이런 식으로 한 달 사이 간격을 두면 꽃 피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잡이 될 이런 크세니아나 메타크세니아 현상을 겪지 않아도 돼요. 되게 이제 농지청이나 이런 데서는 뭐 2주나 3주 간격을 띄라 그러는데 해봤더니 날씨가 따뜻해지면요 다 같이 익어가요. 그래서 금방 교잡이 되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적어도 4주 이상은 이렇게 시간차 격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이제 율무입니다. 율무는 이제 그 이름의 이제 옛 문헌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이제 이을미, 율미, 율모, 율무, 율모로 이렇게 변화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제 문종 때 중국 송나라 황제가 선물로 의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율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려 시대부터 이제 아마 이제 심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죽으로 이제 주로 이제 식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이 이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이을미의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무는 학명이 코익스 라크리마 여비에서 이렇게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종소명인 라크리마 여비는 욥의 눈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욥의 시련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율무와 비슷한 이제 염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무는 약간 저렇게 장타원형인데 비해서 염주는 약간 좀 더 동그란 형태죠. 원형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불교에서 염주로 꿰어서 이렇게 활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서양 학명은 비슷하지만 생양명은 율무가 워낙 그 이의인이라고 하는 생양명인데 비해서 염주는 청각, 총곡, 회해미로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약효도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유희의 이제 물명고 유희라는 사람이 쓴 조선시대 이제 물명고 그러니까 사물의 이름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 책이 있어요. 물명고라고 하는 책. 이게 이제 우리말 이름으로 차조아리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조 종류로 조의 종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서유의 임용경제도 조의 종류로 채알거리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말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걸 또 구슬율무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열무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검정색을 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염주의 일종이고요. 오른쪽에 약간 좀 갈색의 톤을 띠고 있는 것들이 연한 갈색을 톤을 띠고 있는 게 여기서 얘기했던 이의 율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글동글하죠.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염주에 속하는 김제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염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율무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또 이제 율무는 또 포천이나 연천에서 특화작물로 해가지고 포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는 율무를 따로 수매하고 율무를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리입니다. 귀리. 이름은 이제 줄기로 둘러싼 잎이 이렇게 귀처럼 갈라져 있고 보리를 닮은 데서 이렇게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잎이 이제 귀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죠. 여기 이상 모양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갈라진 것이 보이나요? 네, 이렇게 귀처럼 갈라져 있어서 그렇고요. 또 이제 향해학 구급방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설을 보면 이제 쥐보리, 서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휘 변화를 거쳐서 쥐보리가 귀보리, 기우리, 귀오리, 귀리 이렇게 정착되었다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유기의 임원경제지에는 이제 이맥, 귀자죠, 그죠? 이맥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의 유래와 이제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이름은 이제 연맥이에요. 이 꼬리 모양이 제비꼬리 모양이죠, 그죠? 네. 제비의 꼬리 모양을 닮은 작물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연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귀리는 오트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트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리는 이제 겉귀리하고 쌀귀리가 있는데 겉귀리는 이제 이렇게 중부지방, 추운 지방에서도 재배되는 데 반해서 쌀귀리는 굉장히 그 내한성이 약해요. 그래서 되게 쌀귀리의 이제 북한계선이 저기 그 차량산맥 이남, 특히 이제 태인, 신태인에서 주로 이제 많이 재배합니다. 가을에 이렇게 파종하면 추운 겨울을 맞으면 되게 얼어 죽어요. 그래서 재배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강원도 최희수님 낙서하시지 마세요. 파란색으로 지금 선이 막 그어지고 있어요. 최희수님. 담이 들어와서 이렇게 낙서할 수 있게 되는구나. 특이하네. 근데 저한테는 떠요. 누가 낙서하는지 이름이. 요리로는 이제 오트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리얼 할 때 되게 이제 귀리를 많이 이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 이제 귀리가 특히 이제 어린이들, 유아, 어린아이들 영양식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귀리를 따로 이렇게 생협 같은 데서는 따로 이렇게 많이 팔죠. 귀리의 이제 효능과 부작용을 보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당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기관지 천식, 병증을 완화하고 다이어트에 좋고, 또 이것도 역시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먹으면 신장에 이제 요산을 축적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좀 금하는 그런 이제 처방도 있더라고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한꺼번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귀리 요리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시리얼 사서 먹으면 콘프레이크나 이렇게 시리얼 해서 먹으면 굉장히 귀리가 많이 나오죠. 귀리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좀 편하죠, 그죠? 예. 여기 보면 꽃이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모습, 아주 앙증맞게 꽃이 밑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귀리가 되게 이렇게 이제 키가 볼이나 밀 뭐 이 정도보다는 약간 좀 엇비슷한 조금 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줄기가 가늘어서 쉽게 쓰러질 것 같지만 굉장히 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은 쓰러져도 귀리가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올 봄에 저도 이제 귀리를 한 구석에 심었는데 보리하고 밀은 다 쓰러졌는데 귀리는 절대 안 쓰러져요. 이게 줄기를 보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탄성이 강한 거예요. 보리나 밀집은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바람에 쓰러지면 꺾이고 뭐 이러는 데 비해서 귀리 이 줄기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쌀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털면 바로 이제 이삭이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 이제 귀리의 나달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겉귀리예요. 보면 가운데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걸 자세히 보면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도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태인에 가봤더니 귀리만 따로 이렇게 도정하는 도정기를 만드셨더라고요. 농부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도저히 안 돼서 스스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 엄마 이렇게 막 넘어가. 그리고 이제 귀리의 이 이파리 모양이 이렇게 제비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생태적으로는 어미 포기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한 이게 장치래요. 네, 그래서 건조하거나 또는 이제 습도가 높거나 이럴 때마다 이 두 개의 사이가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벌어졌다가 좁혀졌다 하면서 걸어간다고 그래요. 이 귀리가. 재밌죠? 식물학자들이 이걸 실험을 했나 봐요. 우리 솔방울을 집에다 놓고 있으면 솔방울이 너무 이제 건조하면 이게 이제 쫙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습도가 높으면 솔방울이 이렇게 오므러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리에 이 뒤 제비처럼 이렇게 갈라진 틈도 습도에 따라서 반응해서 어떤 때는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이동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귀리를 심었는데 밭에 이 귀리를 심었는데 밭 주변에 있던 풀밭에는 이런 그 야생화된 잡초 형태의 개귀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귀리를 심으니까 주변에 개귀리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도 야생종하고 재배종하고 간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생종과 재배종 간의 어떤 그런 이제 교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수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붉은 수수밭을 기억나실 건데 장예모 감독이었나요? 네. 네, 중국의 이제 증류주인 이제 고량주를 담그는 원료를 고량이라고 했고 아까 옥촉소에서 마치 촉소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촉소의 중국 중세 국어 발음이 슈슈랍니다. 슈슈. 슈슈. 우리 그 김인봉 선생님 맞나요?
슈슈? 이거 읽는 발음이 슈슈 맞아요? 안 들려요. 다른 분들 들리나요? 안 들려. 네, 지나가겠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는 또 이걸 대끼지, 제주도에서는 대축, 대숙, 대죽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수수라는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수수와는 다른 이제 우리말이 옛날 고대어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명은 이제 쏠검이고요. 그 사탕수수의 이제 고대 라틴명인 이제 쏠고에서 유래한 것으로 수수의 속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종소명인 이제 바이칼라는 이제 두 가지 색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껍질을 싸고 있는 외형하고 안에 알곡게 이제 두 가지 색으로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했다고 봅니다. 수수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수수부꾸미죠, 그죠? 수수부꾸미. 그리고 밑에는 또 수수팥단지. 네, 대표적인 요리죠. 그래서 수수하고 팥하고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대요. 네. 그러니까 수수부꾸미에도 팥이 들어가고 수수팥단지에도 알맹이는 수수고 겉에는 팥을 넣었죠, 그죠? 팥고물을 발랐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수수 요리는 대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능을 보면 빈혈 예방이라든지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 그다음에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능, 그다음에 기침, 천식, 아토피 예방. 그러니까 수수팥단지를 10살까지 계속 해주면 아토피 예방도 되겠죠, 당연히. 탄닌 성분으로 이제 설사를 멈추고요. 그다음에 수수하고 팥하고 섞으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수팥단지가 수수부금이나 수수팥단지가 이런 효과죠. 그다음에 수수하고 고구마를 같이 섞어서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수수하고 고구마하고 합쳐진 메뉴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영양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되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수수를 엿을 구우잖아요. 엿을 구울 때 이 수수를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 엿을 구워서 만들 때 엿에서 나오는 약간 그 거북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왜 그 뭐죠? 엿기름에서 나오는 약간 그 거북스러운 맛이 있는데 이 수수가 붙잡아줘요. 그래서 엿 구울 때 꼭 수수 한 이삭을 넣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수수향이 그 냄새를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칠맛 나는 먹을 때 아주 거부감이 없는 아주 좋은 엿을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엿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더니 당장 응용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그 엿을 안 갖다 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엿 먹으라고 좀 갖다 주지. 자, 수소의 여러 가지를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루수수, 그루수수란 얘기는 그루가리용으로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루가리. 그러니까 범농사, 그러니까 감자 캐고 강낭콩 수확하고 나서 보통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심었던 수수를 이제 그루수수, 그루가리용으로 심었던 수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까치수수는 이렇게 이제 까만 그 외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어서 까치 모양이라고 해서 까치수수. 그다음에 꼬부랑수수는 이제 모가지가 구부러져서 매수수는 이것도 이제 벽과니까 찰수수가 있고 매수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몽땅수수 이렇게 찰수수, 빗자루수수. 이제 이 빗자루를 그 수수를 이렇게 수확을 하다 보면 이상 모가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걸 이제 빗자루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빗자루 수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장목수수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소경수수라고 있는데 경이 이제 모가지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모가지가 짧은 수수는 이제 소경수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시경수수라고 하는 얘기가 소경수수를 이제 말이 이제 바뀌니까 막 시경수수 이렇게 불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수 중에서 줄기가 굉장히 단맛을 내는 수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단수수라고 하고요. 그것 중에서 또 키가 작은 애들은 꼬마 단수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수수들은 굉장히 이삭이 맛있는 데 비해서 이렇게 단수수는 줄기에 이렇게 설탕을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이삭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알곡은 주로 이제 차를 끓여 먹거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수수에 이제 이렇게 꼽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수수의 재배의 어려움이 새들이에요, 새들. 이렇게 이제 수수가 빨갛게 익어갈 때쯤 되면 이제 새들이 올라타서 알곡을 빼먹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양파망을 씌우는데 양파망을 씌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파망을 너무 일찍 씌우면 이 이삭들이 굉장히 숙성이 안 돼요. 네. 수분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내서 수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이 숙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수수 재배의 어려움이 이 양파망을 언제 씌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수수를 심는 분들이 이제 그 새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다른 작물들처럼 늦게 심어서 벼 이삭이 수확될 때쯤 에 맞춰서 수확기를 맞추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늦게 심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차라든지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길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새들이 자유롭게 먹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이런 수수를 또 심을 때 수수가 콩에 오는 노린재라든지 얘네들을 많이 좀 서로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콩밭에 이제 심다가 콩이 심었는데 안 나거나 아니면 쓰러져서 죽거나 이런 포기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수를 심습니다. 그걸 이제 부룩친다라고 얘기해요. 부룩치기. 이게 이제 땜빵하는 용으로 심는 것을 이제 부룩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부룩치기용으로 이제 콩밭에 이렇게 수수를 심어 놓으면 뭐 드문드문 심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콩에 이제 햇빛을 가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수의 이제 특유의 향 때문에 그 서로 곤충들이 서로 신호를 보내는 물질 있잖아요. 페로몬의 그 흐름을 이제 교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밭에 군데군데 수수를 심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삭 모양하고 알곡 모양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해 봤습니다. 요즘 이제 몽탁수수는 이렇게 되게 토종 수수는 키가 크거든요. 되게 이제 3m까지 이렇게 커서 이삭을 쫙 들이우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몽탁수수라든지 이런 것처럼 키가 작은 수수들은 대개가 이후에 도입되었거나 아니면 육종된 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집하러 다닐 때는 주로 이제 키 큰 수수만 눈여겨보고 키가 작은 수수는 저건 육종된 것 이런 식으로 패스합니다. 장목수수, 키가 빗자루 수수. 동네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빗자루를 잘 매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이 모가지까지는 빗자루로 쓰고요. 그 밑에는 옛날에 이제 흑벽돌집을 지을 때 이걸 이제 얼기설기 엮어서 흑벽돌을 붙잡아주는 중심 추의 역할을 이 수수가 하게 됩니다. 흰 수수고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수수가 이렇게 알곡이 있으면 이것도 도정을 해서 알곡을 먹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쌀수수라고 해서
도정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입니다. 네. 중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한국과 일본에서 오히려 출발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또한 이게 한자가 이제 한자로 보면 패라고 하는데 중국 이름은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바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말의 피가 역으로 이제 한자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렇게 바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 북방 계통의 이제 아이누들이 쓰는 말로도 피가 이제 피아파 인정을 비추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말에서 우리말 피가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속명이 이제 에키노콜라는 이제 그리스어로 에키노아, 그러니까 성게, 고슴도치 또는 이제 밤송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보면 여기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굉장히 고슴도치처럼 아주 그 까락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소명인 에스클렌타는 이제 식용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건 식용으로 먹었던 그런 작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식용피의 이제 기능 성분을 보면 르테오니린이라든지 트리시밋, 캠페롤 성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백과 항산화 기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농지청에서 최근에 개발한 보라직이라고 하는 식용피예요. 우리 토종 중에서 식용피가 한 3종류 정도 있는데 이런 이상 모양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하고 기장하고 피하고 알곡의 크기가 어느 게 클까 이렇게 따져보면 기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피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 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의외로 사실은 알곡이 커요. 식용피가. 그래서 식량으로서 이제 굉장히 가능성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수확이 굉장히 빨라요. 50일 정도면 수확이 되는 게 이 피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모작도 가능한 게 이 피라고 하는 작물이에요. 이게 이제 야생피죠. 이제 강피라든지 돌피라든지 물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야생의 피인 거고 여기서 이제 식용피의 모양을 보면 가락이 굉장히 짧아진 형태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강피라든지 물피와 같은 야생피들은 쉽게 떨어져요. 바람 불면 쉽게 떨어진 데 비해서 이 식용피는 쉽게 잘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쓰러진 피해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벼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쉽게 쓰러진 데 비해서 이 피는 굉장히 강해요. 줄기가. 그래서 잘 쓰러지지도 않고 오히려 벼가 쓰러질 때 피가 있으면 피가 받쳐줘요. 벼를. 그 정도로 피는 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양희자 선생님 벼 심지 말고 피 심으세요. 피죽, 핏빵, 핏떡, 피범벅. 피가 들어가니까 이름들이 다 좀 살벌하죠. 피죽. 속담에 사흘 굶어서 피죽도 못 먹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피죽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구황작물이기도 했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한살림에서는 핏빵이 나왔어요. 한살림에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떡이라든지 피범벅이라든지 이게 자꾸 이제 막 검색해 보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피떡하고 피범벅을 검색했더니 누아르 장르 뭐 이런 것만 나와서 제대로 그림을 못 찾았는데 옛날에는 피떡이라든지 피범벅도 요리로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생종, 줄풀. 줄풀.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네. 한번 보세요. 그 효능 옆에 써놓은 거. 혈압 컨트롤,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증대, 악종 종양의 증식 억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간염, 위장병, 혈당적 변비, 식욕부진, 말초혈관. 와, 이건 완전히 만병통치약이에요. 네. 이게 이제 토종 야생쌀이에요. 이 줄풀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사진에서는 꽃이 폈을 때 모양인데, 예. 이건 이제 줄살 같은 경우는 안에 보면 이제 껍질은 흑갈색이고요. 그걸 다시 이제 현미 상태가 흑갈색이에요. 근데 다시 도정을 하면 이제 하얀색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기름지고 매끄러워서 밥에 아주 좋다고 보고요. 특히 또 이 작물은 줄기하고 뿌리까지도 차로 먹거나 발효시켜서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야생별을 활용하나 이렇게 봤더니 책에 봤어요. 자원식물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미국에서 텍사스 야생벼가 나와요. 근데 텍사스 야생벼가 정말 이 줄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안 보이겠구나, 영상에. 예. 보이나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아. 근데 이 텍사스 야생벼가 학명이 지자니아 폴스트리스라고 하는 이런 신대륙종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게 거의 한 50배 가격으로 팝니다. 일반 쌀에. 이걸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줄풀은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수원이잖아요. 서호공원 돌면 뺑 둘러 있는 게 이 줄풀이에요. 호수 주변을 따라 쭉 뺑 둘러 있는 게 이 줄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벼가 이렇게 효능이 좋다고 한다면, 우리 미국에서는 정말 이 텍사스 야생벼를 상품화해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줄풀도 농가들이 나서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잔디는 이제 우리가 한국 잔디, 보미다 잔디, 양잔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벽과에 작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관상용으로 쓰이는데, 잔디도 이제 약용으로 이제 많이 옛날에는 또 썼다고 하니까 뭐 좀 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나무. 이게 이제 죽순을 활용하는 이제 대나무는 되게 죽순대하고 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죽순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대하고 뭐 조리대 종류들은 되게 이제 죽차, 차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대나무들이 있는 것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질문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쉬는 동안에 인사 시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음성을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음성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김인봉 선생님 그 수수 거기서 실수라고 했느냐는 그 대표님 말씀을 했는데 안 들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슈슈, 네. 슈슈. 비슷한가요? 거기서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중국어로 슈슈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 나누실 분들은 당진의 윤선주 선생님, 관장님과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지금 보이세요?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동 중이어가지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수업 진짜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네네, 지금, 그리고 선생님, 네. 진짜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이제 제대로 정말 뭔가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길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선생님들 모두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코로나 끝나고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아이고, 자, 그리고 최윤정 선생님 계시죠? 최윤정 선생님. 네, 인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게 하고 계신다.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최현정이라고 하고요. 네. 우연찮게 박영재 대표님의 강연을 보고 토종 씨앗에 관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아박님 계신가요? 네. 진아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네, 선생님 지금 제일 아, 멀리 계신 분이죠? 네. 아유, 계속 시간대가 좀 달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들락날락거려서 픽업 어디에 시간이라서.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에 저는 지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고요. 네. 오늘 호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네. 거랑 막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너무 재밌는 강의 잘 듣고 있는데 계속 들락날락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문재철 선생님 계셔요? 문재철 선생님 들어오셨죠? 아직 준비 안 되셨나 보다. 그러면 오늘의 인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네, 우리 박인현 선생님,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무튼 질문에 대한 것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잠시만요. 네.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네요. 쭉 위에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네, 호밀, 보리밀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동일한가요?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네, 모두 다 겨울작물이라 심는 시기는 다 비슷한데. 예, 돌아왔습니다. 네. 호밀도 보리밀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동일한가요? 이렇게 되는데요. 예, 호밀과 보리밀의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귀리는 우리 여기 이제 중부지방에서는 쌀귀리를 심으려면 봄에 심어야 돼요. 봄에 심어야 되는데 봄에 심으면 되게 이제 8월 중에 수확을 해서 후작을 고민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뭐 김장 심으면 되죠 물론. 그런 이제 작물에 속하고요. 저도 이제 그 귀리는 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일부 심어 어떻게든 좀 추위에 견디는 놈만 골라보려고 고집을 피워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옥수수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해서 옥수수만 먹을 경우 생기는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요? 예, 펠라그라라고 하는 병인데요. 니아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주로 이제 옥수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맹류들은 대개가 그게 있죠. 왜
곰팡이, 우리 맥각이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곰팡이에서 오는 그 성분이 환각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옥수수에 오는 이제 그 깐부기 뭐 이런 거나 이런 걸 가지고 따로 프랑스에서는 요리를 하기도 하지만 요리 재료로 쓰죠. 그 깐부기를. 근데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 LSD라고 하는 환각제 있잖아요. 신종 마약의 재료가 이 맥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에 걸린 그런 것들을 먹을 경우에 이렇게 환각 증상이 생기고, 일부 옛날에 이제 그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이런 걸 일부러 먹어서 접신을 시도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맥각 같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중세 시대에 이제 마녀로 이렇게 지목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맥각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서 마녀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러니까 불우한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이제 증상이 나서 마녀로 몰리고 이렇게 화형에 처지고 뭐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트에 나오는 국내산 귀리는 모두 겉귀리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리는 아까 겉귀리는 그렇고 쌀귀리도 주로 이제 그 4월달에 파종하잖아요. 예. 그 정선에서도 심는 농가를 봤는데 그 농업 여성 농민의 정선 지부장님이 심으시더라고요. 4월달에 심어서 8월달에 수확하는 쌀보리도 있는데, 예. 그 외에 뭐는 되게 이제 태인 쪽에서 주산지예요. 태인 위쪽에서 많이 심어서 주로 이제 생협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귀리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대개가 국내산이 아니라 캐나다산이 많죠. 네. 그리고 밭에 귀리를 심어 보니까 주변에 개귀리가 생긴다는 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네. 제 경험이에요. 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되게 이제 이 작물을 어떤 특정 작물들을 심었을 때 야생 작물들이 이게 많이 생기는 그것과 비슷한 이제 잡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깨나 참깨 심으면 잎사귀가 비슷한 깨풀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식물들도 일부 이렇게 소통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걸 이제 따로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도 최근에 이제 책을 하나 구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동네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이게 개귀리가 없었는데 귀리를 심으니까 더구나 이제 제가 심었던 귀리가 뭐 밭에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개귀리로 된 것도 아니고 잡초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보고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메조, 메기장, 메수수보다는 찰 종류를 많이 재배하나요? 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오히려 건강에는 매성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찰기장보다는 되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찹쌀에 대한 로망 뭐 이런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제는 쌀 자체가 워낙 찰성이 강해가지고 사실은 메조라든지 메기장이라든지 메수가 오히려 더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식단에 따라서 식단이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호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장을 삶아보면 하얀 거품이 많이 생기던데 정상인가요? 제가 이거 삶아보지 않아서. 어떤 거품이 생기죠? 한번 보충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거품이 뭔가 끓였을 때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식물성에서 뭔가 거품이 생긴다는 얘기는
사포닌 성분이잖아요. 그죠? 네. 사포닌 성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건 한번 좀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다시 또 콩에는 워낙 사포닌이 많아요. 예. 콩에는 사포닌이 많아서 콩 삶을 때는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장도 그런 경우일 수 있죠. 예. 사포닌이라는 뜻이 소프잖아요. 소프, 비누, SOAP, 소프의 이제 그런 비누 성분이 있는 것을 이제 사포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사포닌 성분이 많은 것들은 끓이거나 그러면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질문들은 없을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간 광고해 주세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간절하게 원하는 그 동영상 자료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그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꼭 가입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 쪼개는 작업이 또 오래 걸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간 거 위주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콩과 작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작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스토리에서부터 이름의 유래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7회가 넘을 것 같아서 좀 더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사무장님이 극구 17회로 끝내라고 하셔서. 아이고, 우리 시간 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이게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대표님하고 목소리가 많이 피곤하신 거 느끼시죠? 워낙 많이 바쁘신데 불구하고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주신 거고요. 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 또 조사하느라고 또 공부를 많이 하니까요. 좋은 기회 또 이렇게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박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